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중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민중미술이 등장하였습니다. 민중미술은 기존의 제도권 미술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민중의 삶과 현실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민중미술의 등장과 함께 구상조각이라는 사실적인 표현 양식이 다시금 조각의 표현 양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외적인 면에서의 표현보다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내면을 더욱 추구하는 형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상조각의 등장과 함께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수상조각 또한 같이 진행되었고, 동시에 구상과 추상도 아닌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찾아가는 작가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는 미술의 세계화 흐름 또한 주목할 수 있는데요. 88 서울올림픽과 함께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국내 유입과 한국 작가들의 세계 움직임에 따라서 미술 또한 다원화된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각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나무와 돌, 청동에서 더욱 확장되어 합성수지, 플라스틱이라는 현대적인 소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의시적인 퍼포먼스, 실험미술 등 장르적인 실험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980년대 조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 조각계의 원로 작가인 최종태의 얼굴이라는 1985년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거대한 크기의 도끼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표현된 눈과 코, 입의 형태가 보여서 작품이 여인의 얼굴을, 여인의 옆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태 작가는 단순한 면과 선을 통해서 인물의 형상을 표현해온 작가인데요.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만들어온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도끼를 연상시키는 이 거대한 작품은 날선 직선의 표현이라든지 각진 표현이 1980년대 시대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추상조각이 유행했던 시기부터 추상과 혹은 구상이라는 어떤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찾아 나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여성의 형상, 여성의 인물상을 많이 제작해 왔는데요. 단순하고 간결한 표현을 통해서 여성 형상의 그 외면보다는 내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조각을 선보여 왔습니다. 단순성이 극대화된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요함이 마치 공간 속에 그려진 한 편의 그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편 최종태 작가는 성상 조각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작가 자신이 카톨릭 신자이기도 해서 주로 예수상, 성모자상을 많이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구식 형태가 아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성상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불교 조각에서 반가사유삭의 형태를 차용해서 조각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각가 문신의 1981년작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매우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부드럽게 이어진 곡선의 형태가 어떤 균형감을 느껴지게 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마치 추상적인 새 두 마리가 붙어있는 듯한 모습을 상상하게도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문신 작가는 주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곤충이나 벌레, 넝쿨과 같은 대상을 추상적인 형태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칭성 그리고 균형감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서 문신 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체로 균형감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작품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언뜻 보기에 작품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매끄러운 느낌이 금속성의 재질로 제작된 작품과 같이 생각되게 하는데요. 이 작품은 흑단이라는 나무를 사용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흑단은 강하고 단단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은색의 색감을 띠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깎아서 형태를 완성하는데 흑단이 가진 강하고 단단한 성질은 깎아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작가는 마치 수행하듯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마치 금속과 같은 매끈한 표면과 좌우 대칭의 균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방수장고 개편과 더불어 소장품을 증강연실로 재현한 MMCA 미술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잔디광장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신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증강연실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틀 안에 거꾸로 갇혀 발버둥 치고 있는 듯한 형상의 이 작품은 류인 조각가의 1988년작 윤의 변2라는 작품입니다. 얼굴과 상체의 표현은 생략되어 있고 팔과 다리, 손과 발의 표현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신체 표현과 사각형의 틀이 어딘가에 갇혀서 무력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힘과 역동성이 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작품에 사용된 무쇠와 철근이라는 재료가 가진 무게감만큼 인간의 삶의 실존의 무게감이 같이 전해지는 듯한 그런 작품입니다. 조각가 류이는 인체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 존재와 실존의 문제를 표현해온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체의 형상은 온전히 갖춰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편화되거나 조각화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왜곡과 변형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그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작가에게 있어 인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자체를 수단으로 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친 표면이 매우 강렬한 이 작품은 박부찬 작가의 1981년 작품 무명인 군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군상들은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인들입니다. 다소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익명의 존재들은 그 표정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하는 듯한 한 덩어리 안에 표현된 인간상이 매우 어둡게 처리되어서 마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사용된 재료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인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이 아닌 톱밥과 폴리에스터라는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톱밥이라는 재료가 주는 어떤 거친 느낌과 물질성이 작품이 암시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